만종의 시장 전략 이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전해주실까요? 뉴욕장이 성금요일 연휴 끝나고 장이 열렸는데요. 소폭 하락을 했어요. 재미난 것은 시장이 그 실적 컨센서스를 상당히 낮춰놓고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투자가들은 관망세를 갔습니다. 이 관망세를 왜 갔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일단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확실치 않고요. 또 FMC 회의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 결과가 아직은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공격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자리는 제가 아마 헤드앤숄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한 그 투자가들이 돌파하길 기다리거나 아니면 밀리거나 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관망세가 정말 필요할 거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기술적 분석을 다 해요.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도 만약에 이번에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오죠. 그런 분들이 보면은 지금 이 자리를 보면서 이걸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할 겁니다. 그냥 관망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장을 끌어올리는 트리거가 확 드러나지 않는 한은 관망세가 상당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월봉이기 때문에 월봉이 이달에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만약에 아직 거래일수로 오늘까지 해서 약 6일 거래일이 남아있는데 6거래일 안에 윗거래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면 모든 투자가는 관망세가 더 짙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도자의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 시점인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 일반 투자가들은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봉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여기가 살짝 돌파가 됐었다가 윗꼬리가 맞았다 그랬잖아요. 다시 그 밑으로 십자 도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랫골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투자가들이 두려움과 기대감이 상충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재료가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죠. 그 조건에 대한 정확한 어떤 거를 더 한번 얘기해 줄지 그 FMC를 기다리는 상황이 아닐까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원달러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원달러가 너무 신경이 거슬립니다. 저는 이 시장을 보면서 많은 뉴스를 봅니다. 거의 한 20시간, 24시간 뉴스를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원달러가 다시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빠질 만한 자리에서 올라서는 원달러의 모습. 여러분 혹시 주식을 해봤나요? 주식을 해보면 여기 빠질 만한 자리에서 오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시세 분출이 나옵니다.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원달러도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원달러는 결국 위험자산에 대해서 선호를 약간 후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의 차트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후행 스팬이 제가 지난번에 요 정도 했을 때 여기 한 3주 정도 후라고 했습니다. 이게 3주가 다음 주까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만약 쭉 뻗어버리는 상황이 나오면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도 역시 관망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뭐 대만처럼 감세 정책을 핀다든가 이런 게 나온다면 또 원달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현재 우리나라는 감세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 원달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게 이렇게 마음속에 깨름직한 게 생기면 꼭 그게 결과로 나왔던 아마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 투자가들도 굉장히 많았을 건데요. 제가 딱 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요. 불황형 흑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불황형 흑자라는 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수출이 많은데 수입이 적게 하는 옛날 IMF 때 그랬죠.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해서 달러를 모으면서 불황형 흑자를 유지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달러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고갈된 거 해소시키는 뭐 그런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문제는 수출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더 줄어드는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5개월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여러분들 묻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원달러의 지금 상승이 가짜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코스피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2200 이게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음봉이 아주 크죠. 음봉 밑에서 3일을 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이, 야, 하방 뉴스 엄청 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방 경직성이 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털어내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로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던 건 바로 그런 이유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은 좀 더 관망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어느덧 저희 준비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굵직한 이슈도 있고 시장 분위기도 영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는 종목은 가겠죠. 그 종목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시간으로 꾸려가겠습니다. 시장 공감템 내일 오전 10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